나를 구한 간호사. 그녀는 내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끝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날 구한 간호사, 그 낯선 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실의 불빛 아래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봄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낯익은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름을 묻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진이라 했죠. 그러나 내 기억 속에 남은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마치 두 세상의 문이 겹쳐진 듯 현재와 과거가 한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내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내 심장은 멎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길 위에 부서지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분주히 오갔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버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날.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올해 64 이름은 한기철입니다. 젊은 시절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손때 묻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보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내는 15년 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스스로 잃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린 지 벌써 20해가 흘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 웃던 얼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내 손을 잡던 손아빠나 잘했지 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아이가 어른이 된 얼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나 봅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딸이 집을 떠나던 날, 그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나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다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에 딸의 눈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항상 일만 중요하죠. 나는 언제나 두 번째였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일밖에 몰랐습니다. 일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일했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딸에게도 세상에도. 그런데 그 차가움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했고 거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면 괜히 그 아이 생각이 나. 누군가 대답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찔렀습니다. 도로 위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며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젖은 길 위로 한 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검은 외투를 입은 채 위험해요.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번쩍였고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환자 의식 떨어집니다. 맥박 약합니다. 준비하세요. 멀리서 울리는 목소리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음성이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하다가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흔들렸고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오래전에 느꼈던 그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딸이 열이 났을 때 작은 손을 잡아주던 그날의 온기,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쩐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점점 희미해지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딸이 웃던 얼굴이 떠올랐고 아빠나 무섭지 않아 그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나는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그 이름을 부른 순간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렇게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그날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낯이 익었고 미소는 어디서 본 듯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미소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내 딸의 것이었다는 걸.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천장 위로 희미한 빛이 깜빡였고 귓가엔 일정한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지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손끝조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긴 병원이었습니다. 아저씨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또렷한 여성의 음성이었죠. 눈꺼풀이 무겁게 떨렸습니다. 조금씩 시야가 열리자 하얀 복장을 한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반쯤 가려진 얼굴,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오래전 기억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시선.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직 회복 중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손끝이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인가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듯 요동쳤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본 미소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나는 힘겹게 목을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서울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그녀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엔 번개가 스쳤습니다. 교통사고, 그날 그 여자, 도망치듯 뛰어들던 그 여인의 모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괜찮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오히려 아저씨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대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아저씨를 밀쳤어요. 그래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낯선 여자가 나를 구했다고요. 그럼 왜 그 낯선 간호사의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까요? 그녀는 내 침대 옆에 앉아 수액줄을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듯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아직 몸이 약해요. 나는 천천히 물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던 눈동자가 어릴 적 은지가 웃을 때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간호사 최유진입니다. 유진.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마음속을 건드렸습니다. 최유진,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네, 맞아요. 근무한 지 3년 됐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이름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딸은 하은지라는 이름으로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혹시 이름을 바꾸고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내 스스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세상에 그렇게 우연이 있을 리가.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내 병실을 들렀습니다. 근무가 끝나도 잠시 들러 상태를 확인했고 늘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통증이 좀 덜하시죠? 식사는 조금 하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 불이 꺼진 후 나는 문득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구두 소리,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하는 소리.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렸을까요? 내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여기에 왔었나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어제 야간 근무가 없었어요. 그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들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은지의 웃음과 겹쳤고 그녀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마치 딸이 다시 내 곁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단지 죄책감이 만든 착각일 뿐이다. 그러나 착각이라기엔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곧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째 병원에 머물렀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머리맡의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지엔 아직 눈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 하얀 잔설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며칠 동안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유진, 그 간호사. 매번 들어올 때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부드러운 손길로 담요를 덮어주는 그 모습.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방이 한순간에 봄처럼 변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끓였어요. 어제 아저씨가 입맛 없다고 하셔서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접 끓였다고요. 근무 끝나고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줄 때 나는 문득 그 손등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작고 길게 이어진 흉터.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었지만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상처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딸은 지가 6살 때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쏟았던 그날. 나는 급히 그녀를 안아올리며 말했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조금만 참자. 그때 남은 상처가 손등에 남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유진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상처 언제 생긴 거예요? 그녀는 잠시 손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릴 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대신 불을 꺼주다 다친 거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불을 꺼주다 다쳤다. 그건 내가 그녀를 구했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그렇게 애써 부정했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달빛이 병실을 비추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주름지고 초라한 노인 그 안에 숨어있는 지난 죄들이 그림자처럼 일렁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네가 어디서든 잘 있길 바란다. 그런데 그 순간 문틈이 살짝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에 다가와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깨우지 않았죠? 약 교체 시간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등을 돌려 약병을 정리할 때 나는 또다시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얀 손등 위에 희미한 자국. 그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유진 씨,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쥔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헤어진 아버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그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모른 듯 내 담요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내일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쳤습니다. 유진, 아니 은지야, 정말 너니?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그날 새벽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
아버지,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마치 오래된 어둠을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내 곁에 머물렀는지, 왜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봤는지, 그 모든 이유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창밖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눈이 모두 녹아 흘러내린 도로 위엔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죠.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유진의 손등에서 본 그 상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아버지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그 한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내게 말했습니다. 한기철 씨 내일이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빠르네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퇴원이라니 기쁜 소식이지만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수액대에 의지한 채 복도를 걷다 보니 간호사실 문틈으로 유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건 한 장의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입원 기록서,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는지 출생기록 보관본.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내 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 있었다. 왜 어떻게 나는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얼굴을 감싸쥐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은 내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해 전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내가 몰래 본 은지의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빠, 그 말이 들렸습니다. 내 다리는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서둘러 병실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유진이, 아니 은지가, 내 딸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었는데 매일 내 손을 잡고 웃어주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녀.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가 머물던 간호사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은지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매일 곁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빠. 하지만 이제 와서 나타나면 혹시 아버지가 날 미워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깨어 계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유진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가와 조용히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이름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떠나서 미안했어요. 아빠, 하지만 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익숙한 온기가 20회의 시간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창문 밖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랜 어둠을 밀어내듯 우리의 눈물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삶은 그렇게 가장 뜻밖의 순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봄을 돌려주곤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실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었고 복도 끝 화분의 목련이 하얗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앉아 그녀가 건네준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복을 챙기고 약을 확인하며 내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네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저도 그래요. 매일 아버지를 상상했어요. 혹시라도 다시 만난다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온기가 20회 동안 얼어붙은 내 가슴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척집을 전전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 간호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나의 무심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은지야, 그때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날 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도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늘 나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엔 상처와 용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세상이 조금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퇴근길에 병실로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빠,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가늘게 풀린 실밥 낡은 자수. 한쪽 모서리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에게 아빠가. 나는 그걸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내가 스무에 전생일 선물로 만들어줬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아빠는 늘 내 편이야. 저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약속은 다시 시작이에요. 그 말에 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후회가, 죄책감이 그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장을 입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회 때처럼 하얀 리본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울지 마요. 이제 진짜 봄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웃던 그 얼굴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유진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그 평온한 아침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내게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버지의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고 그 진실이 우리의 마지막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실엔 잔잔한 햇살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스며들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공기가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지는 내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낯선 그림자가 그 미소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퇴원하시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이제 몸이 많이 나았구나.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은지는 끝까지 나를 배웅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아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이제 괜찮아. 이제 내 차례야. 너도 쉬어야지.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쉬어야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동료 간호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유진 간호사요. 아, 지금 휴가 중이에요. 몸이 좀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그녀가 남긴 번호로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일하던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최유진 간호사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께서
얼마 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혹시 아버지께 걱정을 끼칠까봐 나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밝게 웃던 이유, 그 미소 뒤에 있던 그림자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입원 중입니다.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 위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안내해 주십시오. 의사가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낯익은 병동의 문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엔 은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엔 피곤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눈부셨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나는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왜 말을 안 했니? 왜 혼자 아팠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으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구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치료할 수 있잖아. 아빠가 뭐든 다 해볼게. 돈이 필요하면 팔 거 다 팔고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막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이제는 그냥 저를 안아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는 떨리는 팔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순간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봄이네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 봄이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그날 이후 병원 앞 가로수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널 꼭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어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봄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 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 될 줄은.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의 일정한 삐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며칠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때문이라 설명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그녀의 머리맡엔 내가 직접 사온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시장에서 누군가 버리듯 떨어뜨린 꽃을 주워다 화병에 꽂았던 것이죠. 흙 냄새가 남아있는 그 꽃은 마치 오래전 은지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손에 쥐고 뛰어다니던 꽃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따뜻하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가웠습니다. 손끝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들리니? 아빠야. 아직 할 말이 많아. 아직 널 부르고 싶은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기억나니 어릴 때 네가 아빠 일터에 와서 못질 연습하던 거. 손이 다 까져도 울지 않았잖아. 그때 내가 그랬지. 은지는 강하구나. 그 말 지금도 변함없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숨을 삼키듯 이어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너무 늦게 용서받아서. 그 순간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다시 떴습니다. 아빠, 저 꿈을 꿨어요. 우리 셋이 같이 밥 먹던 꿈.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 옆에서 늘처럼 숟가락을 놓치고 허둥대셨고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야. 우리의 봄이었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제 그 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 가자. 그곳엔 따뜻하겠지. 나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내 손 안에서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기계의 삐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 곁으로 가렴. 그곳에서도 웃으면서 아빠 지켜봐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와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병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나는 들었습니다. 바람 사이로 스치는 목소리. 아빠, 울지 마요. 이제 진짜 봄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이 피 병실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이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걸 살며시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 꽃이 피 마치 그녀의 마지막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남는다는 걸. 그녀가 떠난 자리엔 눈물이 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병원 옆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곳엔 은지가 돌보던 벚꽃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 다시 피어났습니다. 나는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은지야, 오늘도 잘 지냈지? 아빠도 괜찮다. 네가 남겨준 봄 오늘도 피었구나.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그저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